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2025 입학 전형 시행 계획 학교들은 이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렇죠. 저희가 순서대로 쭉 가니까. 네, 이제 탑 10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불리는 학교들. 그렇죠. 그래서 요 학교들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중앙대 입시 변화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수시 모집 전형에서 첫 번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변경 사항입니다. 이게 두 가지 종합 전형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융합형, 그다음에 이제 탐구형 두 가지의 이제 종합 전형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바뀌었다. 원래는 기존에는 융합형의 면접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탐구형의 면접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놨죠. 그래서 융합형에는 면접을 없애고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꿨고, 탐구형은 면접을 실시해서 2단계 면접 30%를 반영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융합형하고 탐구형이 정확히 어떤 학생들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융합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교 전체 학업 성취도의 우수 및 고른 성장을 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반고의 그렇죠. 좀 모범생들, 1등급 대의 학생들을 선호한다라는 게 느껴지죠. 반대로 탐구형은 해당 계열 분야의 탐구 역량이 우수하다. 그러면 뭐 과학고, 뭐 외고, 소위 말해서 특목고. 네, 아니면은 뭐 일반고 기준에 있을 때는 과중고, 뭐 그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 어떤 특정 분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러면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학생 어떻게 뭐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떤 애들의 면접을 보고 싶을까?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고 고른 성장을 한 학생의 면접을 보는 게 과연 교수님들이 봤을 때 매력적일까요? 생활 기록부만 봐도 이 친구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에 비한다면 내신은 조금 애매해. 특정 과목에 대한 내신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서 당연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궁금하겠죠. 왜 얘는 이 과목은 잘하고 저건 못하는 걸까? 그 이 과목을 얼마만큼 특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은 생활기록부를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특목 아니면은 뭐 자사고 하면은 무조건 뭐 성적이 조금 낮아도 뽑아주는 경향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1등급 때 있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특목에 예를 들면 3등급 이내 혹은 4등급 때 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과중고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대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솔직히 뭐 이거는 비하 발언이 아니라 과학고 학생들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중앙대를 쓰는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외고의 하위권, 아니면 전사고 하위권, 자사고 하위권 정도 되는 라인. 흔히 얘기하는 뭐 잘하면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앙대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 친구들은 이제 정시까지 고려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친구들이 탐구형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아무래도 최근에 대학들이 바라보고 있는 특목에 대한 기준점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제는 예전에 특목하면 무조건 오케이 프리패스의 개념이 좀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한 번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한 번 정도는 좀 학생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이라고 하는 전형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지는 결국에 면접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대학들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사고나 외고 친구들이 그렇다고 융합형을 쓰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혀 있잖아. 학업 성취도가 골고루 우수해야 된다. 근데 요 정도 쓰는 학교 라인들 쓰면은 그 정도로 우수하다고 보기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탐구 역량이 우수한 탐구형을 쓰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일반고 학생들이 주목해서 볼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면접이 없어진다는 건 좋든 나쁘든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활 기록부만으로 판단이 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낮게 평가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원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많이 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생기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걸 누가 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같은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최소한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주는 시기가 왔다.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내가 오케이 하는 순간 지원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면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대학마다 자기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한번 가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능 최저 똑같습니다.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 내에서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에서는 지역 균형하고 종합 전형 전체, 실기 실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 수시 전형의 거의 대다수에서는 이제 학폭에 대해서 뭐 감점제를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에 전체적인 입시의 변경점 중 하나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또 바뀐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 따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능 최저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합 7, 약학부만 4합 5고요. 논술도 거의 비슷합니다. 3합 6, 4합 5. 그런데 보시다시피 수학이나 탐구에 대해서는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없죠. 그리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중앙대가 매우 또 특이한 게 영어는 2등급까지를 1등급으로 전부 반영해 주는 그렇죠. 학교다. 네. 요런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로 알고 보면은 3합 7이 아니라 3합 8일 수도 있다. 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범주가 아주 빡빡하다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알고서 준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수시와 마찬가지로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 중앙대 자체가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수학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여기는 인문 사범대도 30%인데 사회과학이나 경영대도 40%에 가깝고요. 자연계도 35%예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꼭 미적 기하를 보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걸 다 없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교차에 대한 이제 허용 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졌다. 인문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지원 전략을 짤 수는 있다. 다만 그래도 수학 반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중앙대를 그냥 일반적인 총평을 해보면 그래도 자연계 지원자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대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과 비슷하게 결국엔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라는 이 두 개의 과목이 결국 합격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잘 따져 보시는 게 좀 좋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저에서는 2등급까지 1등급을 계산했지만 정시에서는 등급 간 가산표가 다 틀립니다. 점수 차이가 2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난다는 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대 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뭐 큰 변화가 없는 학교입니다. 근데 똑같이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들을 전부 폐지를 하면서 중앙대하고 이제 동일한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 체육 계열에 한해서만 최저 학력 기준의 반영 영역이 이제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수학을 원래 뺐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수학도 포함해서 한 개 이상 3등급. 예, 원래 예술체육은 국어, 영어, 탐구에서 한 개 3등급이었는데 그냥 수학까지 포함을 시켰다. 근데 뭐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은 2합 5 그리고 의예, 한예, 치의의 약학은 3합 4 예술체육은 아까 말씀드린 국수, 영탐 중에서 한 과목 3등급이래. 이 정도의 이제 교과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이외에는 경희대도 변화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까지 봤던 상위권 대학들은 좀 변화점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요 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 변화점이 없다. 거의 웬만하면 작년의 기준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나마 바뀐 거는 수능에 대한 필수 응시 영역의 제한을 없앴다라는 거. 야 이제 다 없애네요 정말. 찾기가 힘드네. 정시로 그냥 넘어갈게요. 뭐 네. 딱히 할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이 라인. 바뀐 게 없네 진짜 보면. 정시 같은 경우에도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원 모집 단위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 없어져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는 제한이 아예 없어졌고요. 대신 정시에서 좀 변화점이라 본다면 계열별 반영 영역의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작년 24, 밑에 있는 게 이제 올해 25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거 기준에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반영해서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 통합되어 있죠. 인문, 사회, 심지어 자연계열도 전부 통합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큰 변화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 수학 보세요. 인문계열 기준하면 25%, 사회계열이 한 35%, 자연계열이 35%였는데 지금 인문계열 수학 20%, 사회계열 30%, 자연계열만 작년과 동일한 35%예요. 그러니까 인문과 사회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옮겼냐? 바로 인문계열은 탐구로 올렸고요. 사회계열은 국어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밸런스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기준했을 때 수학에 대한 반영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줄이고 대신 이제 순수 어문계열이나 문과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어가 35%니까 이제 탐구에다가 반영비를 높여주고 사회나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쪽으로 밸런스 맞춰주고 자연계열만 큰 변화 없이 작년과 동일한 이제 반영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예체능 마찬가지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15% 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경희대 정시 입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바뀌게 되면은 일단은 교차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기 어려워졌어요. 좀 어렵다 보는 게 맞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굽니까? 자연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적이나 기하를 보는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인문계로 넘어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교차라고 신문이라고 하는 하죠.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수학에서 요 미적 기하를 보면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표준 점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표준 점수 총점이 좀 더 높다라는 높아지죠. 거죠. 예를 들면 확통이 만점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미적 기하, 특히 미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같은 기준점에서는 한 105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점 만점 기준했을 때. 네. 그러니까 5점 정도 더 높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훨씬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100%, 99%, 98% 프로테이지로 내려갈 때도 점수에 대한 이점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총점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인문 사회계열도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작년이 왜? 사회계열 보세요. 작년 기준하면 사회가 정경, 국제, 경영 수학이 35%예요. 자연계하고 똑같은 수학 반영 비율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학통으로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미적 기하를 한 친구들이 솔직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차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만약에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35%인데 수학의 반영 비율을 낮춰버린다. 사회계열도 수학을 5% 낮추고 그거 오히려 국어로 넘겼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수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문 지원자들이 자연계 지원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그래도 해볼만 하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인문 지원자들이 훨씬 더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고 수학에 대한 그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분명히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3등급 미만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미적 기하가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기준점은 딱 하나야. 무조건 내가 수학은 3등급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교차가 훨씬 수월해지죠. 근데 그게 아닌 순간부터 아니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어. 아무 의미가 없죠. 저거 35%못 네. 먹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국어예요. 국어죠. 근데 수학이 3등급도 안 나오는 자연계 지원자인데 국어가 1, 2등급이 나온다? 전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한다는 건 전부 1, 2등급 대 애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3등급부터는 수학만 잘하지 국어는 못해요. 4등급은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 거야. 5등급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의외로 생각보다 잘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많아요. 아, 그리고 이게 유행이야. 그러니까 그냥 교차하면 자연계 훨씬 유리하다 어디서 주워 들었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미적해야 되고 그치. 내가 못해도 과탐해야 네.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야. 그게 허용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요 과목들 수학 하나만 아니면 뭐 과탐 하나만큼은 남들만큼은 해. 여기서 얘기하는 남들만큼은 3등급 안에 들어오는 걸 남들만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5등급이 남들만큼이 아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냥 아무 생각들이 없이 남들만큼 한다 5등급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남들만큼이 평균값이 아니다.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남들만큼이 일상생활에선 평균이죠. 하지만 입시에서만큼은 평균이 아니다. 3등급을 우리는 남들만큼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4등급은 남들보다 못한 거예요. 5등급은 더 못한 겁니다. 중간값이 아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왜 그러냐? 3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에 간다니까. 그렇죠. 그게 남들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예전 영상에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남들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부모님도 여기서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적 기하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정 이상의 등급이나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유리해요. 아, 그럼요. 100% 유리합니다. 네. 압살할 수 있어요, 얘네들. 그런데 아니다, 압살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돼버리면 인문계열은요, 교차가 거의 힘들어져요. 수학을 잘해도 20%밖에 반영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국어 수학을 다 잘하는 정도면 솔직히 경희대 안 씁니다. 그 위에 있는 학교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제 경희대에서도 교차가 좀 심각하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거기에 교차가 왜 단점이 많냐 이것까지 얘기를 합시다. 교차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얘네가 자꾸 재수를 한다. 도망가니까. 그게 더 짜증나는 네. 거야.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아니 뽑아놨더니 도망가. 한 학기만 하고 애들이 사라져. 씨.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심한 학교가 솔직히 뭐 아까 전에 난 얘는 중앙대 경희대야. 중앙대 경희대잖아요. 중앙대 경희대가 이 교차로 학교 자체는 이게 폐해가 심하다고. 그렇죠. 뭐 학생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저는 그게 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딴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아예 나 재수할래. 지원 안 하고 그냥 등록 안 하고 재수하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희망하는 학생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니까. 계열별 반영 영역의 이 비율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대학들도 계속 고민을 했던 거고. 근데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다. 요즘 교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논평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도 또 교차까지 고려를 하고 정시까지 준비하는 저 자연계 학생들 혹은 미적 기하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는 일단은 사회계열 정도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 국어에 대한 일정 이상의 점수가 분명히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교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대 보겠습니다. 이제 외대의 입시의 변화점을 보면 우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면접 50%였는데 면접을 없애고
이제 서류 서류로만? 100%로 바꿨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 전형도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외대가 논술 80에 교과가 20% 반영하는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예 논술 100% 교과도 반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제가 보는 좀 주목해서 본다? 뭐 주목한다기보다는 가장 큰 변경점이라 보는 게 외대가 글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캠이 있고 글캠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외대의 서울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대를 생각하시면 되죠. 전부 외국어, 그렇죠. 어문계열 학과들. 네. 요걸로 이루어져 있고, 요 글로벌 캠, 요 글캠이 인문계열 학과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계 학과들을 갖고 있어요. 일부. 네, 그래서 외대하면 우리가 아 여기는 자연계가 아예 없다. 아니 일부 있죠. 서울캠을 기준으로 해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글캠에 일반적인 종합형 대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글캠이 원래 논술도 갖고는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논술만 보면 되는 학교. 근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국수형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한 개가 그래도 3등급은 들어와야 된다. 약간 수능 공부 하라는 소리네. 그거보다는 진짜 많이 쓰거든. 여기를. 왜냐면 최저가 최저가 없으니까. 논술이잖아. 거기에 기존에 80이고 교과가 2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눈 높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이게 쓰는 거야. 진짜 그냥 한약 쓰는 거야. 어차피 정시 준비하는 애들 기준에서는 그냥 6 논술로도 많잖아요. 그렇죠. 6 논술로인데 뭐 내신이 막 5등급, 6등급이야. 막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논술 100 뚫어야 되는데 논술 100을 뚫기에 이 정도 급 위에 있는 학교 라인들이 그래도 수능 최저가 2합 5나 2합 6 정도 걸려 있단 말이야. 만만치가 않죠. 그치.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외대야. 뭐 글캠이라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네? 그러면 무조건 쓰는 거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나 소나 그렇죠. 다 일단은 쓰는 다 찔러본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면 요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합까지 돌아가다 보니 추합도 워낙 많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논술로 붙는 애들의 퀄리티가 좀 낫다. 많이 낮다. 그 판단을 하니까 일단은 아까 하론장님이 얘기한 기준점을 세우자. 허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최소한 그럼 니네가 야, 한 개는 3등급을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그러고 논술 100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논술에 대한 반영비를 높였으니까 논술의 이 난이도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논술 100으로 바꾸면 완전히 논술로만 뽑겠다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에서 외대의 가장 큰 좀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서울캠이 아니라 글캠 얘기를 한 거라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변화점이 많지는 않아서. 정시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바뀐 거는 요 정원 외 이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만 바뀌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135명에서 101명인데 서울캠이 50명, 글캠이 51명.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이 50명을 뽑았는데 늘렸어요. 84명으로. 그래서 서울캠 42명, 글로벌캠 42명. 근데 이거를 빼면 바뀐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캠이 뭐 미적 기하를 본다고 해서 뭐 가산점을 주거나 하진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국 외대도 어떻게 보면 필수 응시 영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큰 차이가 없다. 네. 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유니크한 대학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성화 대학이에요. 네, 특성화죠. 그러니까 자연계 친화 특성화가 아니라 인문계 친화 특성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독특한 학교이긴 해요. 왜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단들의 성향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은 우리가 무조건 뭐 외고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시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정시까지 고려했을 때 외대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색깔이 조금 틀려요. 진짜 어문 계열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실제로 외대를 정시로 많이 써요. 무조건 학교 이름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쓰더라도 외대를 아주 무조건 선호하지 않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아마 시립대하고 외대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외대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왜냐면 시립대가 인문계열 학과가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앙대, 경희대를 빼면은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시립대가 훨씬 더 선호 현상이 크고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대에 대한 이 선호도가 큰데 이유가 뭐냐면 시립대는 이 인문계 학과가 몇 개 없고 그렇지.
외대는 자연계학과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요즘에 생긴 AI 에, 빼고 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선택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다. 여기는.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외대에 대한 정시의 변화점도 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립대 볼게요. 시립대 수시 모집에서 이제 변경점들을 좀 보면은 우선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요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거든요. 교과목 반영 과목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열별 반영 교과가 통합이 되고 전과목 반영 바뀌었는데 옆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교과 전형이 2024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 90%에 진로 선택 과목 10%를 반영을 했어요. 네.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인문 계열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중에 상위 3과목. 자연 계열은 국수, 영과 중에 상위 3과목.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어떻게 바꾸냐? 공통 일반 선택 90%는 똑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도 10%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영되는 교과목을 성취도로 평가되는 전 과목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통합이네. 예, 국수 연가서. 네. 거기에 상위 과목이 아니에요. 전 과목을 다 본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상위 3과목만 A를 받은 친구들은 기존에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전체를 A를 받는 친구들 숫자는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 급이면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을 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제 갈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작용했을 때 그만큼 결과값이 좀 상이하게 틀릴 가능성이 크다. 야, 그러면은 여기는 또 이런 생각이 들겠네. 학생들 성취도 또 무시하면 안 되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모집 인원이 작년에 23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줄었네? 194명이면요. 36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였는데 반영하는 교과목은 또 늘어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입시 결과값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립대 만약 교과를 오래 고려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3학년 성취도 과목들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A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내심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성취도 에이, 그냥 해도 A 주겠지. 근데 그냥 해도 A 안 주니까. 안 주는 경우가 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3학년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퍼주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일정 이상 비율을 A, B, C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 A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1이라고 하는 게 면접형이에요. 근데 반영 비율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기존에는 면접 40%였는데 올해부터 면접 50%로 면접을 조금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도 보시면 작년에 370명 뽑았거든요. 근데 뭐 한 명 줄었어. 근데 369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아무튼 하나라도 줄면 그렇죠. 아무튼 그 과가 무슨 과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문제 생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2라고 해서 서류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안 걸거든요. 일부 몇몇 그렇죠. 저 위에 있는 대학은 상위권 걸었죠. 대학들만 네. 걸었지만 뭐 솔직히 고려대하고 밑에는 홍익대 정도 빼면은 그쵸. 뭐 없다고 보면 맞는데 네. 아 이화여대하고 네. 그런데 시립대가 되게 과감하게 수능 최저를 신설했어요.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류형인데 허들을 넣어놓은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가설들이 생길 수 있겠죠. 앞에랑 비슷하게 너무 많이 지원하더라. 야 너무 많이 지원해. 어? 서류형인데 그거 다 언제 봐? 심지어 우리는 시립대잖아. 그렇지. 그렇게 돈도 많이 필요 없어. 네, 너무 맞네. 많이 지원해. 네. 그 부분들이 좀 걸려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시립대를 일단 서류형 종합전형으로 쓴다. 그러면 상향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받쳐 쓰는 친구들이 더 아니, 많을 그렇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류형의 수능 최저를 거기다 단 경영학부는 없어요. 또 왜 그런 거야? 그거는 모르죠. 근데 경영학부를 뺀 나머지에는 이하 모레로 이하모로. 올라갔어요. 이하 모레 한국사 4. 그러면 일반적인 요 라인 정도를 쓰는 학생들의 어떤 최저 라인 뭐 그 정도 되겠죠. 왜냐면 시립대가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교과 전형이 3합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2합에 걸었다.
그러면 뭐 3합 7이냐 2합 5냐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죠. 그쵸. 근데 의외로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난이도가 높아요. 2합 5가 만만치 않아요. 외대가 교과가 2합 4죠. 네. 경희대가 교과가 2합 5예요. 그런데 시립대가 종합에 2합 5를 걸었다. 건국대, 동국대는 원래 최저가 없고 네. 밑에는 국민대, 숭실대 라인 가야 뭐 2합 6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2합 5면 꽤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종합형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립대에서는 요 종합전형 2라는 서류형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게 최저의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런 구도가 나오겠죠. 경희대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같이 써볼만 하겠죠. 시립대까지. 그렇죠. 2합 5라인이니까. 외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립대 교과 전형, 교과 최저 쓸 수 있는. 그러면 중앙대. 같이 마찬가지죠. 패키지로 딱 묶어서. 패키지처럼 묶여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공통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설계 의도를 봤을 때 요 정도는 되면 써라.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건대 동대 쓰는 애들 쓰지 마. 니네는 체조 없잖아. 그럼 건대 동대 쓰는 애들 입장에서 체조 준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더 냉정한 뭐냐면 국수는 아예 사다. 사다. 니네 이 정도 쓸 수 있어? 아 도전해. 만약에 체조 맞으면 모르니까.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립대가 요거는 의도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지원하는 집단들을 한정 지어서 우린 세팅하고 싶다. 요 정도 되는 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겠다. 그렇게 되면 저 면접형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애를 뽑으려고 하는 거냐. 참 의심 좋아해. 근데 의심이 되잖아. 그렇죠. 예. 결국에는 서류형에 수능 차저를 걸어서 니네 일반고 우수한 애들 아니면 일반고에서 지금 얘기한 중경 아니면 거기다 위 아니면 그래 건대 동대 정도 쓸 수 있는 애들 요 정도 니네 써. 대신 면접형은 체조 없잖아. 근데 심지어 면접 비율을 50% 10% 늘렸어. 그러면 이게 바로 중앙대가 추구하는 탐구형과 같은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중앙대 탐구형 쓰는 친구들 모여라. 니네 어차피 중대 탐구 쓰잖아. 근데 왜 우리 안 써? 니네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쓰잖아. 왜 우리 안 써? 이 흐름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자연계 기준으로 시립대가 워낙 많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면접형에서 저만큼 높인다는 얘기는 일반고 기준에서는 과중고에 좀 우수한 학생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고의 자연계에 일정 이상급 되는 애들 그 친구들을 최대한 면접형에서는 땡겨보겠다. 대신 일반고에서 니네가 종합전형을 쓰고 싶다면 수능 최저 맞춰와라. 요 정도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소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전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하나의 전형은 아니야. 여러 개가 있잖아요. 딱 보면 정말 타겟팅이 있네. 그러니까 의도 없이 그냥 만들진 전형을 않을 것 만들진 같아. 않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전형들을 기존에는 우리가 좋든 나쁘든 이 상위권 대학들을 봤을 때는 무조건 그냥 일반고에 대한 기준점들이 그냥 무조건 1등급. 네. 뭐 특목은 뭐 4등급 이내 뭐 이런 식의 넓은 기준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볼 때마다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틀리고 반영하는 비율 아니면은 아직은 평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좀 더 면밀한 타겟팅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들이 점점 이거는 저는 별로 좋은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그룹화하는 거. 우리와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를 쓸 때는 같이 써라. 왜냐면 구조를 되게 비슷하게 세팅들을 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중앙대 탐구형을 쓸 거야. 면접을 쓸 거야. 근데 시립대? 면접 비중이 높였네? 그럼 같은 라인이잖아. 하나 써보고. 중앙대 레오 르네상스? 하나 더 써보고. 그럼 위에 라인에서 뭐 예를 들면 서강대 과학인지? 나 자연계인데 나 탐구 활동 좀 빡세게 한 것 같은데? 써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더 안 좋은 표현인데 그룹화보다 더 나쁜 게 계급화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아니 이미 계급판 되어 네? 있고 아. 우리가 계급화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근데 점점 서러운 거 성서한 중경 근데 내시로 했지. 그 계급이 이제는 점점 뚫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저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개천에서 옥나는 시절 끝났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이 영상을 같이 참여하는 거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참여하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잘해? 그럼 난 면접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야, 이제는 그런 게 면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형도 진짜 면접이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나 지금 말 좀 잘해. 그래서 난 면접형 쓸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그 그룹에서 바뀌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전문가긴 전문가네. 최소한 지원할 때 6장의 카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룹화가 되면 그거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네. 내가 그런 식으로만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을 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진짜 내가 조금 부족한 뇌신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게 그룹화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아. 아, 그치. 이게 전형도 많고 너무 복잡해. 많아.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성적하고 내 학생 생기부를 딱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리스트를 쫙 펼쳐놔도 이게 하나를 보고 그 다음 걸 보면 또 먼저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원이 작년에 8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85명 뽑습니다. 가장 많이 뽑.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뽑던 36명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그렇죠. 거고 여기에 정시 인원을 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정시 인원까지 끌어 그렇죠. 당긴 거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940명이었는데 1004명으로 60명이 늘었거든. 전체 인원이. 그러면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2라고 하는 이 서류형을 대학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립대 뭐 과고 애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일반고 우수한 애들 뽑겠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시립대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게 생각하는 애들이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본단 말이야. 서울권뿐만 아니라 요즘에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만만치 시립대 않죠. 국공립 네. 메리트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솔직히 인천대 그 정도 급 아니었어. 인천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그 합리적인 등록금 제도 이거 한몫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경제력도 무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시립대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과 전형이 3합 라인이잖아. 얘네가 교과 전형이 3합 라인이다 보니까 2등급대 초반 애들도 막 도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입장에서 캐치를 한 거겠지. 그러면 얘네가 중복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순히 서류 100에 최저가 없이 지원하는 학생들의 퀄리티와 좋든 나쁘든 수능 최저를 합격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퀄리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립대는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서류도 일정 이상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그 학원 역량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 반대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걸려 있으니 저 학생부 종합전형 2에 있는 서류형에서는 학원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진 않을 거다. 대신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많이 보겠죠. 대신 면접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경영학부는 다르다라고 전 보는 겁니다. 경영학부는 다를 것이다. 왜?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경영학부 왜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뽑잖아. 그렇죠. 아마 얘 네. 때문에 인원이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죠. 일정 부분 네. 큰 지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경영학부는 어떻게 뽑으려고 할 것인가? 그냥 조심스럽지만 예상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형 전형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만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전공 적합도 따위는 시립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시립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냐를 실제로 시립대는 인재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계되는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경영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게 경영이 아니에요. 경영은 정말 다 잘해야 돼. 활동도 다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 경영학부만큼은
최저 학력보다는 더더욱 엄밀히 서류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보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의외로 일발 역전의 극복 카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통과하면. 그치. 예. 통과하면은 이 생계부로도 갈 수도 있네. 특정 몇 개의 활동만 잘해도 갈 수 있네라는 여지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냥 최저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탑10 오늘 보고 있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빡세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한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수능 최저로 극복해야죠. 그 정도 급은 돼야 시립대 가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대신 이렇게 되면 또 최저 또 준비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시립대 박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더 학교가 그룹화 시킨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정시 볼게요. 정시에서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변경됐는데 일단 첫 번째 탐구 영역에 대한 반영 과목의 제한이 완화됐어요. 원래는 자연계든 과탐만 봐야 됐잖아요. 사과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둘 다 그냥 프리하게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인문계열은 대신 사탐을 보면 3% 가산점을 주고요. 자연계열은 과탐을 보면 똑같지 않아요? 7% 가산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탐, 과탐 중에 선택은 가능하지만 너 과탐해라. 그렇죠. 그리고 너 사탐해라. 이 얘기겠죠. 근데 요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사탐 3%는 결국에는 자연계, 인문계 교차를 한번 태클에 걸어줬다는 거죠. 걸러줬다는 거고 자체 변환 표준 점수 적용해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요. 사탐은 3%, 과탐은 7%인데 둘 다 선택했을 때만 가산점을 줍니다. 하나하나 또 안 주는 그거 안 돼요. 둘 다 선택해야지만 가산점을 그럼 인문계는 인문계 쓰고 자연계는 자연계 써라.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영어 반영 방법이 원래 이 학교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150점 만점, 250점 만점, 100점 만점인데 복잡해요. 복잡하긴 한데 일단 조금 바꿔놨어요.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공간은 똑같은데 원래 9등급은 빵점을 줬거든요. 근데 9등급도 기본 점수를 준다. 이 정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시립대를 정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9등급 나오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사회적인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준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사람도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변경해도 뭐 별로 뭐 이렇게 뭐 크게 역할하는 게 아니라서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도 학교에서는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등급도 점수 준다. 뭐 그거죠.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점수 간격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9등급에 한해서만 반영 방법이 반영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최저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에서 이제 인간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정시에는 이런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의 이제 변화된 변경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원래는 상위 10개 대학들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3주를 더 할 겁니다. 네. 어디까지 가실 거죠? 건동홍수, 네. 국숭세, 서가기 그리고 단국, 아주이나 성신까지. 네. 지금 말씀드린 이 12개의 대학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11개의 대학에 앞으로 소개해드릴 12개 대학. 그러면 이제 23개의 대학. 이 23개의 대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서울의 기준이죠, 기준. 네. 서울의 이제 중위권 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이 대학들까지는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라도 요거 이외에도 좀 더 보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일단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진 않지만 보고 추가할 수 있는 학교는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